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.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,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님의 글을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릴 때는 막 친구가 세상 전부 같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완전 그랬죠. 근데 왜 크면서 어떤 친구랑은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 별로 없어도 괜찮다, 이렇게 느끼는지.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오늘 그 이유를 좀 속 시원하게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가 그 나이 들면서 느끼는 친구 관계의 변화? 또 그 감정들, 그리고 친구가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다, 뭐 이런 점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평생 친구는 없다는 약간은 좀 도발적인 관점?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게 재밌습니다. 그렇죠. 평생 친구 없다, 이거 듣고 좀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일단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걸까요? 뭐 이사 가고 바쁘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요. 네. 자료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요. 바로 내면의 변화죠. 내면의 변화요? 네. 뭐랄까, 자기 가치관 같은 게 뚜렷해지잖아요. 그러면서 예전처럼 그냥 다 어울리기보다는 정말 나랑 좀 맞는 사람, 이런 사람하고만 만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지는 거죠. 아, 약간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. 그렇죠. 막 친구들하고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는 거 그 필요성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요. 하긴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지죠. 그럼 친구 진짜 많아야 좋은 걸까요? 여기서 이제 개인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, 어떤 분들은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책 읽거나 뭐 게임하거나 이런 취미 활동에 더 큰 만족을 느끼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좀 그런 편인데. 그러니까요. 당신이 만약 이런 유형이라면 친구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? 그렇네요. 오히려 뭐 혼자 활동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. 아, 대안적인 관계? 네. 물론 늘 사람이 옆에 있어야 좀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. 다만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꾸준히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 숫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대략 한 30명에서 50명? 30에서 50명이요? 생각보다 많은데요? 그게 이제 최대로 유지 가능한 숫자라는 거고, 근데 지금 당장 당신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, 막 자주 연락하고 마음 나누는 사람 떠올려 보면요. 아, 글쎄요.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. 성공 기준이 다르듯이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도 다 다른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이 자료 보면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거,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하던데요? 네. 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랑 현실의 차이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고 봐요.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순 없다.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예요. 아, 그거 어렵죠. 심지어 다른 사람도 날 싫어할 권리가 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. 와, 세네요. 그러니까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이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더 건강하다. 이런 조언입니다. 의존성, 독립성 이야기도 좀 재밌었어요. 보통 독립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? 네. 능력도 없는데 독립성만 내세우면 오히려 막 고립되거나 문제를 키울 수 있고요. 반대로 호감 가는 의존성이라고 해서 자기 약점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는 태도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물론 이게 좀 불친절함이랑 같이 가면 계속 남한테 요구만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. 친구가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. 이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. 그 원인으로 복수심이랑 겁을 꼽던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복수심은 뭐냐면 사소한 거에 서운해도 꼭 사과를 받아내거나 어떻게든 대갚아 주려는 마음이에요. 친구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손해보더라도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. 아, 피곤한 스타일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겁은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할까 봐 너무 눈치를 보는 거고요. 네.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잘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내적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. 그럼 반대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그냥 내향적인 건가요? 뭐 내향성, 독립성 이런 기질도 있는데요. 더 중요한 건 혼자서도 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거예요. 아, 시간이 잘 가서? 네, 시간이 잘 가는 거죠. 그리고 막 시끄럽고 번잡한 거 싫어하는 성향도 있고요.
또 요즘은 SNS 같은 걸로 뭐 피상적이긴 해도 관계가 계속 공급되니까 예전만큼 외로움을 덜 느낄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흥미롭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,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 역할은 뭘까요? 자료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보던데요. 맞아요. 친구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친구가 뭐 변호사나 의사처럼 특정 분야 전문가면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경우 친구는 감정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.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. 네, 그냥 들어주고 힘내라고 해주는 거.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건 결국 전문가를 찾거나 내가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좀 무례하거나 불편하게 구는 친구, 이런 친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직접 딱 부딪히는 건 별로라고 하던데요. 네, 직접 막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고 뭐 뒤에서 험담하거나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. 그럼 어떡해요? 일단 상황 판단을 잘 하라는 거죠. 그 친구가 그 모임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?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? 나한테 다른 모임은 없나? 이런 거 좀 따져보고요.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그 친구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좀 작게 만나거나 아니면 직접 말은 안 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법을 제시해요. 아,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를 정리할 때 막 상처 없이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 관계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어렵죠. 네. 때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딱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흔히 위기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이러잖아요. 네. 근데 이 자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. 위기는 누구한테나 힘든 거고 그때 우정이 흔들리는 건 그 친구가 뭐 가짜여서가 아니라 그 위기 자체가 관계를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내가 어떤 위기를 겪을지 모르니까 어떤 친구가 그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될지 미리 알 수도 없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 도움이나 지지가 다를 테니까요. 네. 그래서 결론이 좀 역설적이에요.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오히려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가꾸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내 삶을 안정적으로요? 네, 내 삶이 좀 단단하고 안정적일 때 주변 관계들도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뭐랄까 친구들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는 거죠. 결국 진짜 친구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 삶을 잘 사는 게 먼저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힘도 생기는 거고요. 어쩌면 친구 숫자에 막 연연하거나 완벽한 관계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관계들을 소중히 하면서 당신 스스로 충만한 삶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. 이게 더 현실적인 행복일 수도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당신에게 좋은 관계란 과연 무엇일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